네. 자, 계속 볼까요? 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손 추정의 회계 처리, 기말에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예상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에 되도록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대손의 대손의 확정 또는 발생 같은 말이에요.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돈대였을 때 아까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였죠. 12월 31일에 예상하는 거였고 예상해가지고 그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아주는 거였고 이제는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즉 확정되었을 때인데요. 엄청 간단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1순위가요. 1순위가 대손 충당금이고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얘를 먼저 쓰고 모자라면 우리가 대손 발생했을 때 비용이 뭐였어요? 대손 삼각비였죠? 모자라면 대손 삼각비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대손 충당금을 쓰고 모자라면 원칙대로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우선 쓰고 모자라면 대손 삼각비로 한다. 분계로 보여주자면 굳이 분계로 보여주자면 뭐 이런 거예요.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면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출금이 대손 발생했으니까 까주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뭐부터 쓴다? 대손 충당금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쓰시고요. 근데 이게 모자라. 외상 매출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3만 원밖에 없어.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비용 처리 대손 삼각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대손 삼각비 이런 식으로 분계가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례 바로 볼까요? 사례 오른쪽에 사례 거기 보시면 29페이지입니다. 사례 1번 사례 1번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3천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어, 지금 3천원 대상 매출금 3천원이 발생했어요. 대손 발생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대손 충당금 발생했을 당시에 예? 발생했을 당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이 있었대요. 5천 원이 있었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건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 3천 원 대손이 발생했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대요? 5천 원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계정으로 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5천 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3천 원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손 발생한 거니까 충분히 있네. 그쵸? 그러면 대손 충당금부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얼마? 3천 원. 그렇죠? 이걸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 원을 썼으니까 2천 원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 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밖에 없다. 1,000원이다. 1,000원이다라는 거예요. 1,000원이다. 1,000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지금 없어졌어요. 외상 매출금이 3,000원이 대손이 발생했죠. 대손 충당금 1,000원밖에 없으니까 얘는 다 써야겠다. 그렇죠?
대손 충당금 얼마? 1,000원을 다 써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죠? 2,000원이 지금 오버했잖아. 오버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대손에 관련된 비용이 대손상각비잖아요. 그렇죠? 2,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지금 1,000원 있는 거 마저 다 썼으니까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충당금 잔액이 없어. 상매출금 3,000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없어. 그럼 충당금 쓸 게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손 상각비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먼저 쓰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대손 상각 비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대손 상각비가 나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이걸 응용하냐면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내요. 여러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야겠죠. 요거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고 요거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손 충당금의 잔액 관리하는 게 다예요. 요 대손 상각비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설정 전 잔액 있었죠. 대손 예산 그 설정 전 잔액도 바로 주어지지 않고 이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바로 설정해봐라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잘 관리하고 와야지 설정 전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건 이따가 나중에 문제로 이제 연습 문제로 풀어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그 원칙만 알아두면 돼요. 대손이 발생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대손 충당금 먼저 쓰고 모자라면 비용으로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례 1번을 지금 했고요. 사례 2번은 뭐냐면요. 사례 2번은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손 회계가 수취 채권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수취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 4개 있었죠. 다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온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이라 그랬죠. 이건 영업과 관련된 거 맞죠? 근데 미수금, 대여금은요? 미수금, 대여금은 영업과 직접적 관련된 건 아니죠. 맞잖아요.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온은 영업과 관련된 거고 미수금과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하는 거는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 판관비로 가야 되고요. 미수금과 대여금에 관련된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이 같으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이름은요. 그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관련된 거고 미수금과 대여금에 관련된 대손 상각비는 이름을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개념 과목을 쓰기로 했어요. 거기 보시면 사례 2번에 보시면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 대여금 3,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이세요? 우리가 미수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다 똑같은데 그냥 계정 과목 이름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기로 해요. 기타의. 중요한 건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서 발생하는 거는 대손상각비. 미수금과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요 시험에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이게 틀리게 되거든요. 이게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여금,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실수하는 포인트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대손의 예상. 두 번째 대손의 발생. 아까 제가 두 개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제를 객관식까지 풀려면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거는 뭐 1번, 2번만큼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까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기말에 하는 대손의 예상이고요. 두 번째는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이미 마음을 비우고 떠나보낸 채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 이상민 같은 사람인가 보죠. 그냥 나는 그냥 포기했어. 쟤는 안 돼. 파산이야. 못 받아. 그러고 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갚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미 포기해가지고 대손 처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끝냈는데 그냥 갚아준 거야. 그런 케이스도 이제 있는데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간단해요. 이것도 결론만 나중에 알면 되는데 적어볼까요? 3. 대손 처리한 채권의 횟수예요. 이미 나는 대손 처리했는데 그게 돌아왔네? 돌아왔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처리했다. 만약에 대손 처리를 했어요. 대손 처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을 깎겠죠. 이렇게 금액을 넣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다니까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외상매출금 하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겠죠. 일단 1순위 대손 충당금이니까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겠죠. 이게 대손 처리한 거죠. 대손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돈이 지금 돌아왔죠.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일단 대손 처리한 걸 잘못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됐잖아. 대손 처리한 거는 이 분개는 안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 응? 취소. 그러면 회계에서 취소는요. 얘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회계에서 취소 분개. 취소 분개는 우리가 우리끼리는 역분개한다고. 역분개. 분개를 반대로 한다는 거. 반대로. 역분개 친다고 그러거든. 역분개. 그걸 취소해요. 취소. 그럼 이거 역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쪽으로 이렇게 까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얼마? 1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깨끗이 지워지죠? 분개를 취소할 때는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분개를 보통 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취소 분개하는 거죠. 취소 분개. 취소. 그 다음에 그럼 없어졌죠? 없었던 걸로 됐죠? 그 다음 회수됐잖아. 회수된 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현금 들어왔죠? 회수됐고 그 다음에 이건 외상매출금 까야겠죠? 외상매출금 100원 까죠? 했잖아요. 이 분개를 지금 하는 거잖아. 한 번에 취소 분개와 과거에 잘못된 거 취소 분개와 회수되는 분개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취소와 회수 지금 한 번에 하면 이게 지금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개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이 지금 같은 금액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랑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회수됐을 때는 남는 분개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현금 들어왔죠? 회수됐잖아. 현금 들어오고 뭐 해주면 돼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만 살려주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1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은 원래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도로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대변으로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회수됐던 저기 뭐 대손했던 게 돌아왔다. 그러면 회수 현금 적어주고 대손 충당금 대변에 적어주면 증가한다고. 도로 증가한다고. 아까 우리 대선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 까줬죠. 돌아오면 도로 늘려주면 된다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아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 먼저 까줬잖아. 모자라면 비용으로 하고. 돌아오면 대손 충당금 그냥 살려주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객관식의 문제가 나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9페이지 보시면요. 단기 이전에 대선 확정으로 제거되었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거한 채권이 회수된 시점에서 대손 시 분개했던 계정 과목을 취소시키는 역분개를 하고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봤자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보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아세요.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면 돼. 됐죠? 거기 사례도 보지 마세요. 거기는 보지 마시고 거기 29페이지에 재고한 채권에 회수해가지고 거기 박스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것만 기억하세요. 앞에 대손의 예상과 대손의 확정이 훨씬 중요해요. 다 됐어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이 요 앞에서 했던 거 대손 예상 시에는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고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는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뒤에 필수 분계 연습이 94페이지에 있네요. 94페이지. (94페이지에) 대손회계 해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흐름이 이제 이걸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1번 큰 1번과 큰 2번 있는데 큰 1번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거 있죠? 확인해 가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펼쳐보면서 여러분 익힌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큰 1번 하나 다 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보세요.
네. 자, 대부분 잘 하고 계시네요. 같이 볼까요? 94페이지 1번. 2001년 12월 31일. 바로 뭐예요? 기말이죠? 12월 31일은 대선을 뭐예요?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대선 추정의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12월 31일 주섭이는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200만 원이고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자,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설립됐으니까 이게 처음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 200만 원이고 채권 잔액이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대손 예상액은 얼마예요? 잔액 200만 원에 그쵸? 1%이고요.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우리 뭐였어요? 대선 예상액 구하는 그 저기 추가 설정액 구하는 식이었잖아. 채권 잔액에다가 1% 곱하고 그쵸? 설정 전 잔액을 빼주는데 0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바로 얼마예요 이게? 2만 원인가요? 2만 원을 다 대손 아이고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을 다 2만 원 설정하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얼마? 2만 원 설정. 삼각비 하시면 돼요. 대손 삼각비 2만 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여기다가 한번 잔액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충당금 얼마? 2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1일인가요? 3월 1일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의 발생이죠. 대손의 발생. 대손 발생하면 뭐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먼저 까고 모자라면 대상업비 하면 되죠. 대손 충당금 대손 외상 매출금 10,000원이에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까줘야겠죠? 까주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먼저 써야겠죠? 얼마 있어요 지금? 2만 원 있으니까 만 원. 그때 10,000원 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거는 작년 12월 30일 한 거고 3월 1일 날 깐 거고 그러니까 이때 잔액 이거 한 뒤에 잔액은 얼마 돼요? 10,000원이 되죠? 거기 문제 뒤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주어지잖아요. 실전 문제에서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걸 해야지 뒤에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봅시다. 요것도 봅시다. 2001년 12월 31일이죠. 결산이잖아요. 결산이잖아요. 우리 결산했죠. 결산 딱 여기까지 했잖아. 이제 3월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3월 1일 하기 전에 결산한 시점에 우리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볼까요? 결산을 했다. 결산한 직후에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매출금 얼마? 얼마? 200만 원. 맞죠? 2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얼마? 2만 원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198만 원. 됐죠? 딱 1%잖아. 이게 지금 설정률대로 지금 1%를 설정한 거죠, 이거? 1%.
요 전체 그림이 좀 보이셔야 돼요. 1%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죠. 자, 3월 1일 지나갔고 그 다음에 4월 1일이에요.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파산했죠? 4월 1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얼마 이번에는? 저 외상 매출금을 2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대요. 대손신당금 잔액이 얼마 있나 보니까 만 원밖에 없죠. 다 써야겠다, 그렇죠? 대손 신당금 만 원 일단 쓰고 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로 대손비 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은 이제 잔액이 얼마가 돼요? 4월 1일 만 원 썼으니까 이제 없네 이제 그쵸? 없죠. 그 다음에 5월 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맨날 파산해 그쵸?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3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파산했죠. 외상 매출금 3만 원, 상금 3만 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려고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잔액이 없죠. 그럼 그냥 바로 뭐가 나오면 돼요? 대손 상각비 하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6월 1일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2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단기 대여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 대여금 얼마? 2만 원? 2만 원 대손 확정되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 대손 충당금은요. 우리 각각의 채권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과들어옴의 대손 충당금, 뭐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 따로따로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는 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얘기였지만 단기 대여금이 나왔잖아. 그렇죠? 대손 충당금 설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대손 충당금 잔액은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없어요라고 줘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비용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비용 나오면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대여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 틀리시면 이거 깜빡하면 틀려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아, 만 원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봤지만 지금 요거 첫 번째는 대손의 설정이죠. 대손의 설정 어떻게 한다? 채권 잔액의 1%를 곱한 대손 예상액에서 설정전 잔액이 있으면 빼줘서 추가적으로 설정해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요. 이 금액은 뭐다? 대손 예상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주의하세요. 대손 예상액만큼 쌓아주는 거니까 1%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채권 회수관액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충당금 T계정을 그려가지고 반드시 T계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여러분 앞으로 잔액 관리할 때는요. 잔액을 뭐 할 때는 T계정으로 하세요. 회계스럽게. 그냥 이렇게 메모로 하는 게 아니라 T계정으로 증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니까 증가할 때 설정했을 때 2만 원 적어주고 감소할 때마다 만 원씩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기타의 대손상각비 주의하시라는 거. 영업의 비용 있죠? 자, 여기 이제 확정까지 봤고요. 그 2번 그 큰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설정하는 문제인데 큰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2001년 12월 31일 기말이죠? 설정 분개해야겠죠? 그렇죠? 설정. 외상 매출금 잔액 30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기말 예상 그러니까 추정 분개를 하려면요. 추정 분개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채권 잔액 비례법을 한다 그러면 채권의 잔액 있죠? 기말 채권 잔액. 채권 잔액과 뭘 알아야 돼요? 설정률도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돼요? 설정 전 잔액도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세 개를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분계로 문제로 나오면요. 하고 볼까요? 하고 볼까요? 한번 보시. 일단 기말 채권 잔액이 3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배상 매출금 잔액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다음에 설정률이 얼마예요? 1%?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상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3만 원이라는 거죠. 대선 예상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해볼까요? 예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1%를 내가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3만 원이죠? 3만 원. 거꾸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3만 원이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297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은 설정 전에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 원이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요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대선 예상액이죠. 대선 예상액 3만 원인데 나는 충당금을 얼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3만 원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얼마를 더 하면 돼? 만 원 있으니까 2만 원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만 원을 뺀 2만 원을 더 하면 되는 거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그래서 3만 원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모자란 요 차이죠. 2만 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만 원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만 원이 있는데 2만 원을 더해서 3만 원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대손상각비 얼마? 2만 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선 충당금이 12월 31일 보충으로 설정, 보충, 설정, 전입 다 같은 말이에요. 보충한다, 설정한다, 전입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설정해가지고 3만 원이 돼서 이렇게 3만 원이 이 표시에 이렇게 재무상태 되는 거예요. 됐죠? 대손 예상액이 많고 요게 3만 원이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2월 10일 내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현금 회수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현금 회수했으니까 얼마? 2만 원? 2만 원 회수하고요. 뭐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살려주면 된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면 돼요. 그냥 헐 만 원이에요?
10,000원이고요. 그러면 대선충당금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또 10,000원이 추가가 됐어요. 40,000원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기말이 됐네. 확정 없이. 그쵸? 외상매출금 잔액 700만 원의 1%를 대선충당금으로 설정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7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죠. 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정률도 똑같이 1%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7만 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7만 원을 원하는 거고 7만 원이 대선충당금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 지금 설정 전에 지금 얼마가 있어요? 지금 4만 원 있죠. 그러니까 700만 원에 1% 7만 원을 내가 원하는데 4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는 거, 보충해 줘야 되는 거는 3만 원이죠. 대선충당금 3만 원 해주고요. 그렇죠? 네. 대손 상각비 3만 원 추가해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월 30일도 3만 추가해서 이게 총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손 상각비 요 기말에는요 채권 잔액 알아야 되고 설정률 알아야 되고 설정 전 잔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무 문제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문제 요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무에도 4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얘만 주어져요. 설정률만 줘요. 설정률만 1%를 설정한 기말 분괴를 수행하시오 해놓고 기말 설정률은 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설정률은 1%로 한다. 이렇게만 주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채권 잔액을 찾고 그렇죠? 장부를 찾는 방법은 나중에 보고 얘를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뭘 알아야 돼요? 외상매출금의 대선충당금 잔액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분괴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보충한다, 설정한다, 전입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추가 보충했잖아요. 기말에 계속 이렇게 요거를 보충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 말도 알아두세요. 말 문제를 대비해서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보충한다 그래서 보충법. 대선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뭐 설정하시오 그러면 이게 보충법이에요. 아까 욕조 얘기했죠. 욕조에 원하는 양이 대선 예상액인데 그거를 채우는 거, 보충하는 거. 그래서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하나만 여기서 볼게요. 여기 우리 큰 책에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겠다. 그 질적 특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쵸.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어떤 성질이죠. 정보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조건인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했죠. 신뢰성. 목적 적합성이 예, 피, 적 있었고 그쵸?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빨리 보세요. 보세요. 머릿속에 없잖아, 여러분. 빨리. 그래서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게. 그 30페이지? 네. 그 다음에 신뢰성은 뭐예요? 표현의 출신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표현의 충실성 있죠. 거기 신뢰성에. 거기 예 보세요. 예. 표현의 충실성.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면 이 매출 채권의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말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잘 보세요. 기말 채권이 700만 원이 있어요. 7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7만 원은 1%는 반드시 못 받아. 예를 들면 항상 못 받아. 그러면 7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으면 보는 사람 이걸 뭘로 볼 거예요? 채권이 700만 원 있고
700만 원 다 받을 건가 보다라고 하겠죠.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표현의 충실성에 따르면 잘 기록해야 돼요. 잘 기록하면 이렇게 하면 700만 원에서 1%인 7만 원은 개선이 예상되고 693만 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아까보다 뭐예요? 더 충실하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손회계를 해서 이 대손회계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요. 표현의 충실성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의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의 충실성의 예, 이걸 제가 대손회계를 해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는 보다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객관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